오케이. 오늘 주제는 파월의 위기. 사실 원래 연준의 위기를 쓰려다가 연준은 위기가 아니고 파월의 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파월이 없어도 연준은 뭐 알아서 잘 되겠죠. 아무튼 그래갖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월 9일 날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보냈으며 파월 의장은 11일 저녁 영상 성명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형사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직 기소된 상황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대배심에 와가지고 한번 일단 사건의 이 경위를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소환이 됐단 말이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202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상 리모델링에 불과한 공사에 25억 달러를 쓴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준 의장이 궁전 같은 건물이 필요할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준 그 건물 이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실 연준 건물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파월 이 아저씨가 이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러 때 가고겠죠. 사실 1번 목적은 그거라고 뭐 확정은 할 수 없지만 그걸로 매우 크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슥슥슥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뭐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따라줄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는 그러한 날이 일단 7월에 한번 있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아저씨는 이제 이 백악관 본관의 일부를 허물고 거대한 무도회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회장의 높이가 백악관 본관만큼 높이 설계되어 역사적인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다고 설계 건축가를 중간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라면서 뭐 요런 거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 연준 그 건물 이거 좀 짓는다고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래서 이제 자기 이 본인 여기에다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다. 이는 너무 늦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의미 있게 인하해야 한다.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지금 너무 늦은 사람이다. 자꾸 그러면 너 너무 늦은 사람으로밖에 안 남는다. 나는 관세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인데 빨리빨리 이 관세 내리라고 하면 서로서로 이렇게 좋게 좋게 내리자. 그래야 너가 고소도 안 당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미국을 이렇게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하게 만들어야지. 그러한 이 SNS. 그랬더니 이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데이터가 하는 거다. 너가 무슨 이 대통령 생활 해보고 너가 필요한 어떤 행정부에서 뭔가 필요한 앞으로 이 미국 재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어떠한 필요한 어떤 행정부의 그 역할이 있는 거고, 연준은 연준만의 이 역할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봐야지. 너가 뭔가 정책 시행하는 거에 이 연준이 이게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 인플레이션 금리를 이래라 마라 저래라 말아라 뭐라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좀 아니지 않냐.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금리를 낮추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터진다. 저는 임기 5월까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제니피로 이 법무장관이 파월 의장 당신을 대배심에 소환한다. 지난해 6월 달에 공사비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왜 증액된지 너 모른다며. 그거는 완전 이거 위증한 거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지금 불러가지고 이거 좀 한번 이 CCBB를 좀 가려봅시다. 하면서 어 이게 위증한 걸로 이렇게 싹 한번 불렀고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한 구실이다. 이거는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 이거는 그냥 내가 그 뭐야 이 연준 리모델링 이걸로 때문에 이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금리를 안 내리니까 너네 말대로 이렇게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른 거고 그 구실에 불과하지 않냐. 자꾸 이 행정부가 이게 뭐야 연준이랑 자꾸 이렇게 독립해서 움직여야지 행정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나는 굴하지 않겠다. 요런 얘기. 그리고 요런 것도 올라왔는데 우리는 더 이상 신용카드 회사들이 20%에서 30% 심지어 그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국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다소 의역해보자면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라. 파월은 부자들만 챙기느라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어떠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월가의 공포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님 신용카드 금리를 10%캡 씌우면은 은행들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아예 안 해줄 거다. 이거는 서민을 돕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왜냐면은 그들한테 10% 하면은 이거는 은행들한테 이거 너무 손해보는 장사다. 그들한테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지. 뭐 15%, 20% 이렇게 받아야 이게 장사가 되는데 이 10%는 뭐야 돈 잘 갚는 그런 뭐야 이
좀 신용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거지 10%지 뭐 15% 20%안 하면 은행은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이건 서민을 돕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오히려. 제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 그랬더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세상이 굉장히 이제 흉흉하잖아요. 뭐 이란 사태도 그렇고 무슨 아이스 거기서 이민 단속국 하면서 뭐 뭐다 뭐 그것도 말 많고 그린란드도 이제 이거 내가 우리 이 미국이 먹어야 한다 이러니까 이제 금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금이 원래 이게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 금이 이게 사실 아무런 이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그냥 돌덩이니까. 사실 돌인데 이게 안전자산으로 자꾸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얼마예요 이 정도에서 2,000달러에서 이 3,000달러면은 금이 150% 오른 거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00에서 지금 거의 4,500 거의 2배 가까이 더블로 더 올랐어요. 이 1년 동안 2025년부터 2026년 여기 오는 동안 아무튼 이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이 케빈 헤셋 이 사람이 이 연준 후보 2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는 이제 다른 케빈과 케빈 이 두 사람이 둘 다 케빈입니다. 아무튼 그 두 사람이 다음 의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사람이 이제 2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통령님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니까 서민들 대출 이자만 늘어난다. 금리를 당장 1%대로 낮추면은 주담대 비용이 연간 수천 달러씩 절감될 거다. 그게 바로 미국을 다시 Great Again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의장 좀 시켜줘. 요런 거. 그리고 우리 여기 옐런 전 연준 의장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학자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그 경제 그 외길 인생으로 살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경제학도 그다음에 이 경제 이쪽 사이에서 뭔가 이 방귀 좀 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아무튼 이 제리 옐런 전 연준 의장도 파월은 정직한 사람이다. 법무부가 중앙은행 수장을 횡령범으로 모는 거는 미국 경제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봐라. 금값이 오른 거 아니냐. 이 신뢰가 없으니까. 시장이 왜 조용한지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트럼프 아저씨가 나는 법무부 조사에 관여 안 했다. 하지만 파월이 건물도 제대로 못 짓고 일도 못하는 건 전 국민이 다 안다. 헤이? 아직 그럴 계획은 없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면 나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 소리 하고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가 5월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새를 못 참고 자꾸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빠른 시일 내로 뭔가를 하고 싶나 봐요. 이게 뭔가 그런 의지가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무튼 또 이 제니피로 이 법무장관이 파월 의장 당신의 개인 이메일과 연준 내부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 당신이 공사비 증액을 보고받은 시점과 의회에서 모른다고 증언한 시점 사이에선 명백한 위증 혐의가 포착되었다.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위증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파월 연준 본부 공사비가 25억 달러나 들어간 과정에서 당신이 업자와 결탁했다는 제보가 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이메일과 자산 내역을 이잡듯이 뒤질 거다. 이러면서 또 한 소리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러드 브라운 금융위원장이 표 장관 당신을 상원 청문회에 소환하겠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를 사설 탐정사무소처럼 쓰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파월에 대한 조사가 근거 없다면 당신의 탄핵도 검토하겠다. 이거 뭐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거 엘리자베스 이 상원 의원도 한 소리 했는데 나는 파월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신이 연준을 법무부를 통해 협박하는 건 범죄다. 사법 시스템을 동원해 중앙은행 수장을 겁박하는 건 독재 국가에서 하는 짓이다. 뭐 이러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지. 왜냐면은 뭐 삼권 분립이 왜 있냐? 뭐 행정부, 뭐 입법부, 사법부 이게 왜 있는 거냐? 이 다 역할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행정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파월 두 번째 임기 전 청문회에서 당신의 전력은 나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준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해왔다. 그 점이 바로 당신을 연준 의장으로 두기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연임에 반대할 것입니다. 하면서 진짜로 이 파월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파월의 손을 이렇게 들어준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왜냐면은 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더 마음에 안 드니까 덜 마음에 안 드는 이 파월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이 엘리자베스 이 사람.
그리고 파월 의장도 또 한 소리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법 집행의 무기화다. 수사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다. 저는 결백하며 임기를 마칠 것이다. 공사비 증액은 자재비 상승 때문이다. 이 자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증액된 건데 무슨 결탁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법무부의 조사는 내 이메일을 뒤져서 정치적 약점을 찾으려는 낚시 수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내 이메일을 이거 뒤지는 것은 어? 이 공사비 증액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더 잡아가지고 다른 걸로 더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짓 아니냐. 그리고 벤스 대통령도 한 소리 하는데 파월은 독립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무능한 부패를 가리고 있다. 마이크 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 이 법안은 뭐냐면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방해한다면 아예 이 기관을 해체하고 재무부로 기능을 넘기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뭐야? 대통령이 뭔데 대통령? 대통령이 뭐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은 다수의 사람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근데 다수의 사람이 뽑아준 이 선출직을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앙기관이 어? 이 사람은 뭐야? 다수가 뽑아준 대통령의 말을 어기는 것은 곧 다수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방해한다면 이거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요런 얘기. 그랬더니 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가 정치적으로 낮추면은 지금 겨우 잡혀가는 물가가 다시 폭발한다. 저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위해 미국 경제의 미래를 팔아치우지 않겠습니다. 너네가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봤자 너네가 이게 금리 때문에 자꾸 이상한 걸로 건덕지 잡는 거 알고 있다. 너네 행정부가 하고 싶은 짓을. 근데 행정부가 할 일은 행정부가 할 일이고 연준이 해야 할 일은 연준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왜 자꾸 합치려고 하냐. 나는 이 미국의 경제 미래를 팔아치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 다이먼 회장이 또 잠깐만요. 여러분이 싸우는 건 자유지만 시장이 미쳐가고 있다. 연준 의장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럴 가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한 소리 했는데 트럼프 아저씨가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어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그린란드 문제도 있고 아이스 문제도 있고 이민 그것도 다 보내고 싶어 하고 뭔가 미국 내에서의 어떠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정확하게 그 어떠한 흐름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케빈 워시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랑 같은 이 연준 의장으로 후보로 꼽히는 이제 그 두 명의 케빈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후보 1순위거든요. 이 사람도 한 소리 했는데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라. 이제 시대가 변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제가 연준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연준 그 이사회로서 이제 있었는데 대통령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당신의 독립성은 고집일 뿐이다. 내가 의장이 되면은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그런 의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우리 케빈 워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카르드 이 총재도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 연준이 정치에 휘둘린다면 유럽은 더 이상 달러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달러 결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할 거다. 자꾸 이렇게 중앙은행의 어떠한 그런 지침들을 너네들이 무시한다면은 이 행정부 마음대로 권력을 독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믿을 수 없다. 너네들이 하는 게 이게 독재랑 이게 다를 게 뭐냐. 이런 말. 그랬더니 이제 리카르드 당신이나 잘해. 유럽 경제가 망해가는 건 당신이 금리를 제대로 못 다뤄서다. 나는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만들고 부패를 청산하는 것뿐이다. 파월이 깨끗하면 왜 수사를 걱정하냐. 요런 한 소리 또. 이 사람이 이제 터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금리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들을 수시로 해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뭘 아냐, 경제학자 너네들이 뭐 하냐, 필드에서 뛰는 내가 아는 거지. 하지만 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리라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신뢰를 잃은 거죠, 리라화가. 이게 이 사람이 한 이 어록들 보면은 금리는 모든 악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다. 금리가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나와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요런 얘기.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왜 이제 고금리가 이제 그 악이냐고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기업이 이거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운영이 하려면은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얘네가들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의 은행에서 빌릴 때 금리가 높으면 여기서 이자를 많이 주면서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만드는 이 생산물에 이자가 붙어서 이 소비자한테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가 되면은 결국에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논리를 전개했단 말이에요. 이 예르도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19년 7월에 해임된 사람인데 다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사람은 전부 다 이 뭐야 중앙은행 터키의 중앙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자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해임되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그는 지시를 듣지 않았다며 해임의 이유를 대놓고 밝혔다. 두 번째, 이 우리살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자 이제 1년 4개월 만에 이제 이 사람은 기습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니까 이제 뭐 대통령 말 따랐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해임되었고 이제 나지 아발 이 사람도 해임됐는데 전통 경제학자로 시장의 신뢰를 얻으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19%로 인상하자 15개월 만에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이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쫓겨났고요. 그다음 이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이 사합 이 총재인데 예르도안의 저금리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금리를 8.5%까지 낮췄고 결국 물가 상승률을 85%라는 재앙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키의 결국 이 리라화를 보면은 2019년 뭐 이때 한 요 정도거든요, 리라화가. 근데 이때 비교해가지고 지금 요 정도면은 거의 한 4배 이상, 내 4점 한 뭐 5배 한 요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리라화가. 완전히 그냥 그 리라가 녹아버린 거죠. 이 달러 대비 리라화입니다, 이거. 뭐 행정부나 뭐 어떠한 경제나 뭐 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 각자가 잘 판단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여기 뭐야 28일 여기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쯤에 이제 미국에 이제 올해 첫 금리 발표가 나는데 아마도 동결의 분위기가 가장 강한 이 와중에서 이 트럼프 아저씨는 이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외치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아마 동결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